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호은 교수님 작품입니다. 동양 철학 유학에 있어서 오늘의 사상가는 순자가 되겠습니다. 순자의 양력을 보면은 기원전 298년에서 238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대에 활동한 유학 사상가입니다. 맹자의 성선설에 반대하는 성악설을 주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순자 하면은 성악설. 그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에 따라 행실을 갈고 닦아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때 성리학이 대두되면서 순자의 사상이 홀대 받다가 현대 와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자와 그의 제자들의 저작은 전한말에 송경신서 32편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을 당의 유향은 순자로 고치고 주석을 다하여 20권으로 편했습니다. 당의 유향이 순자로 고치고 주석을 다하여 20권으로 편했다. 순자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성선설은 지독히 관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순자 편입니다. 성선설은 지독히 관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첫 번째 논제, 육아와 법가의 경계에 서 있는 사상가다. 육아와 법가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상가가 누구냐? 순자입니다. 순자, 기원전 298년에서 238년 추정, 맹자보다 대략 50년에서 60년쯤 늦은 전국시대 말에 태어났습니다. 진나라 이전의 학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학자로 꼽힙니다.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지만은 맹자와는 사뭇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달랐을까요? 순자는 맹자와 같은 전국시대 사람이지만은 사실 낳고 죽은 해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조나라 사람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동한 것은 분명합니다. 순자가 살던 때는 전쟁의 참혹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이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순자가 살던 때는 전쟁의 참혹함이 극에 달했던 때이다. 순자는 평생 동안 전쟁의 참상을 호되게 겪었습니다. 세파에 시달린 사람들은 원래 삶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는 법입니다. 꿈이나 이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순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했습니다. 순자는 육아에서 말하는 천명이나 하늘이 지닌 도덕적 성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세상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성으로만 보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자가 보기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 데에는 인간의 본성이 감각적인 욕구와 동물적인 본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로 봤습니다. 순자는 공자가 자기를 억제하고 예를 실천하는 극히 복례에 주목했습니다. 자기를 왜 억제해야 할까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맹자가 공자의 정신을 계승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순자의 영향력과 위상은 맹자가 넘볼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순자는 수많은 제자 백가가 모여있던 제나라의 직하학사, 직이라는 제나라 성문의 이름을 따 지은 학사, 수장을 3차례나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육아와 법가의 경계선 사상가 순자입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철학사의 대논쟁을 남기다. 두 번째 논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철학사의 대논쟁을 남긴 순자. 순자는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며 본능적인 욕구를 따르는 존재로 봤습니다. 성악설에 따르면 인간은 그 본성이나 욕구가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충동이나 공격성을 지니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옛 성현들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행실을 갈고 닦아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화성기위라고 합니다.
화성기위. 여기서 위는 성인의 인위, 즉 성인들이 만든 자기적인 예법과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는 화성기위에서 위는 성인의 인위, 즉 성인들이 만든 자기적인 예법과 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법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선하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간직해 본성을 기르자는 맹자의 존심양성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맹자의 존심양성. 순자는 화성기위, 맹자는 존심양성. 순자는 성품과 인의를 뚜렷하게 구분했습니다. 성품과 인의를 뚜렷하게 구분. 사람의 성품을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의 근거를 맹자처럼 인성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순자에게 자연적인 상태의 성품은 다름 아닌 감성과 욕망입니다. 순자에게 자연적인 상태의 성품은 다름 아닌 감정과 욕망이다. 감정은 성품의 바탕을 이루고 욕망은 감정의 부응에 생긴다. 순자에 있어서 자연적인 상태의 성품은 다름 아닌 감정과 욕망이다. 감정은 성품의 바탕을 이루고 있고, 감정은 성품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욕망은 감정에 부응해 생기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감정 이외에는 별다른 성품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성품이 곧 감정입니다. 비록 성품, 감정, 욕망으로 나누어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이들을 성정으로 합쳐 쓰기도 했습니다. 성품, 감정, 욕망, 이걸 하나로 보고 성정으로 합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순자에게 자연적인 상태의 성품은 다름 아닌 감정과 욕망이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 그 선한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선한 것이 어떻게 악에서 생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순자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난 다음에 마음에서 사려라는 판단 기능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사려란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주의 깊게 생각하거나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위는 이 사려가 쌓이고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능력이 길러진 다음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악한 취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있어서 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선설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착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지만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에 정욕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악설은 인간이 본성이나 욕구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충동이나 공격성을 지니게 된다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공자나 맹자처럼 마음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누구나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가집니다. 이것이 순자가 말하는 예입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누구나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이것이 순자가 말하는 예다. 순자의 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해 욕망의 충족과 절제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순자의 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해서 욕망의 충족과 절제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호랑이나 소보다 힘이 약하고 말보다 느리지만은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이들을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에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역할 분담을 규정한 것이 예이고 이 예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의입니다. 이렇듯 예의가 없다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에게 의란 자신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맹자가 말한 의와 사뭇 다릅니다. 맹자의 의는 자신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남의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입니다.
맹자의 이해는 자신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남의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 수호지심이었습니다. 순자는 예의 실천과 교육을 강조하며 정치에 있어서 예치를 주장합니다. 그는 순자 천벌이 권학편에서 학습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인간의 생활을 외적으로 규제해 질서를 유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순자는 말합니다. 사람에게 예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고 도모하는 일에 예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으며 국가에 예가 없으면 사회의 안정을 이루갈 수 없다. 그러고 보니 공자도 예를 말하는데 서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집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공자의 예가 인간 본성의 자발적인 발현이라면 공자의 예를 인간 본성의 자발적인 발현이라고 봤고 순자의 예는 얼마간의 강쟁력이 동원되는 사회 규범입니다. 공자의 예는 인간 본성의 자발적인 발현이라고 봤고 순자의 예는 얼마간의 강제력이 동원되는 사회 규범이라고 했습니다. 즉 공자의 예는 도덕 규범, 순자의 예는 법적인 규범을 포함한 도덕 규범입니다. 공자의 예는 도덕 규범이고 순자의 예는 법적인 규범을 포함한 도덕 규범이다. 다시 말해 공자의 예는 자연스러운 정에 근거한 자율적인 규범이고 순자의 예는 강제성 있는 법 규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육아와 법과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상가라고 첫 번째 논제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공자의 예와 순자의 예를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은 공자의 예가 인간 본성의 자발적인 발현이다. 공자의 예는 인간 본성의 자발적인 발현이고 순자의 예는 얼마간의 강제력이 동원되는 사회 규범이다. 순자의 예는 얼마간의 강제력이 동원되는 사회 규범. 즉 공자의 예는 도덕 규범이고 순자의 예는 법적인 규범을 포함한 도덕 규범. 법적인 규범을 포함한 도덕 규범. 다시 말해 공자의 이해는 자연스러운 정에 근거한 자율적인 규범이고 순자의 이해는 강제성이 있는 법 규범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자의 생각은 정치, 사회 현상은 물론이고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연현상을 하늘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봤습니다. 순자는 자연현상을 하늘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봤다. 하늘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자연현상을 봤습니다. 하늘이 지닌 기계적 법칙에 따라 만물이 운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소리내어 울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어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천지의 변화이며 음양의 조화이고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뿐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자연 현상을 하늘의 뜻으로 생각한 데 비해 순자는 하늘의 법칙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자연 현상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한 데 비해서 순자는 하늘의 법칙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관계에 대한 시각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기우제를 지냈더니 비가 오는 것은 어쩐 일인가? 별거 아니다. 그것은 기우제를 안 지낸데도 비가 오는 것과 같다. 현대인들의 과학적 사고와 상당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철학사의 대논쟁을 남긴 순자의 예의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순자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순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충동이나 공격성을 지니게 된다고 하는데 순자에게 악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답변사항 꼭 유념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악설이라고 하지만 사실 서양과 같은 악의 정의는 동양 사상에서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양에서는 악을 싫어함, 부끄러움으로 읽습니다. 동양에서는 악을
싫어한다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악은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점차 그러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대상만을 가리켜 악인, 악의 축 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악은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는 정서적 심리적 상태다. 그런데 점차 그러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대상만을 가리켜 악으로 부르게 된다. 악인, 악의 축. 우리는 보통 선에 반하는 악을 의미를 떠올리지만 동양 사상에서의 악은 정서적으로 달갑지 않은 상태나 대상을 지칭할 뿐입니다. 동양 사상에 있어서 악은 정서적으로 달갑지 않은 상태나 대상을 지칭할 뿐이다.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악은 정서적으로 달갑지 않은 상태나 대상. 보통 선에 반하는 악이라는 의미를 떠올리지만은 이벌, EVIL, 이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동양 사상에서 악은 정서적으로 달갑지 않은 상태, 대상을 지칭한다. 정서적으로 달갑지 않은 상태나 대상을 지칭한다고 성악설에서의 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자의 성악설 역시 우리의 본성에 정서적으로 탐탁하게 여길 수 없는 성질, 우리의 본성에 정서적으로 탐탁하게 생각할 수 없는 성질, 이기적인 욕구, 시기, 질투 등이 잠재되어 있다는 뜻이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의 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순자의 성악설이 역시 우리의 본성에 정서적으로 탐탁하게 여길 수 없는 것, 우리 본성에 정서적으로 탐탁하게 여길 수 없는 성질, 이기적인 욕구, 시기, 질투 등 잠재되어 있다는 뜻이지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자의 성선설은 우리의 본성이 정서적으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악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 탐탁하게 여길 수 없는 성질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기적인 욕구, 시기, 질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형태의 악과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다는 것을 잘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상, 순자의 자연관이 현대인의 자연관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이 같은 자연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답변상, 순자의 자연관은 노자와 장자의 영향입니다. 순자의 자연관은 노자와 장자의 영향이다. 장자의 자연적인 것과 천, 인간적인 것인 구분을 순자가 따랐습니다. 장자나 순자 모두 자연에는 변함이 없는 법칙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사회 규범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자연을 이상화하고 절대시하는 장자를 비판했습니다. 순자의 자연관은 노자와 장자의 영향을 받았고 장자는 자연적인 것, 천, 인간적인 것을 구분했는데 순자가 따랐습니다. 구분을 순자가 따랐는데 장자와 순자 자연에는 법칙이 없는 변함없는 법칙이 있다고. 장자나 순자는 모든 자연에는 변함없는 법칙이 있고 이는 인간의 사회 규범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사회 규범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자는 자연을 이상화하고 절대시하는 장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상, 순자 역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유학자인데 맹자와 생각이 크게 다릅니다. 공자 사상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가요? 세 번째 질문상, 공자 사상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맹자와 사상이 다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상,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사상을 계승하는 경향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인의 주관적인 측면, 즉 효나 충서를 중심으로 계승하는 갈래와 그 대표적인 인물은 맹자입니다. 주관적인 측면, 인의 주관적인 측면, 즉 효나 충서를 중심으로 계승하는 갈래로 한 파트가 나눠졌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맹자도. 또 다른 하나는 인의 객관적인 측면을 예로 중심으로 계승하는 갈래. 그 대표가 순자입니다. 여기에는
공자의 제자 자공과 자유, 자하도 속해 있습니다. 순자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제자, 자공, 자유, 자하도 속해 있다. 공자와 순자, 공자의 사상을 순자와 맹자가 계승을 했는데 둘의 차이점은 맹자는 인의 주관적인 측면, 즉 효나 충서의 중심으로 계승하는 갈래. 대표적인 학자가 맹자. 인의 주관적인 측면, 즉 효나 충서를 중심으로 계승하는 갈래가 맹자고, 또 다른 하나 인의 객관적인 측면, 예를 중심으로 계승하는 갈래. 대표적인 순자. 인의 주관적인 측면, 효나 충서를 중심으로 계승하는 게 맹자고, 다른 하나는 인의 객관적인 측면, 예를 중심으로 계승하는 관례. 그것이 순자입니다. 거기에는 자공, 자유, 자아도 속해 있습니다. 성선설은 지독히 관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 육아와 법과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상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철학사의 대논쟁을 남긴, 대논쟁이라는 건 성설과 성악설에 대한 대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자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자의 악이라는 것은 탐탐하게 여길 수 없는 이기적인 욕구, 시기, 질투라는 사실입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